아이고, 또 오셨습니까? 지난번 천한 여종이 놀라운 운명 역전을 이룬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그 놀라운 후속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지난번 이야기에서 천한 여종이 관상가의 예언을 통해 높은 지위에 오른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에 벌어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그 여인의 딸에게 일어난 일인데 어머니보다도 더 놀라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상승을 넘어서 한 사람의 가르침이 어떻게 온 나라를 바꾸고 수백 년 동안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월이 흘러 그 여인은 이제 궁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지혜를 구하러 왔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어요. 궁궐의 여종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었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어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어려운 지역에 구호 물자를 보내는 일도 꾸준히 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저런 분이야. 자신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남들까지 챙기시니.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월화라고 불렀는데 정말 아름답고 총명한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글 공부도 뛰어났습니다. 월화는 어머니가 천한 신분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남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람들은 왜 신분으로 서로를 차별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했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월화야, 사람의 진짜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단다. 어머니도 예전에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좋은 마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야. 자신만을 위해 쓰면 진짜 천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면 진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지. 월화는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분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월화가 5살 때였습니다. 궁궐에 새로 들어온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 여종을 놀리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는 정말 더럽다. 우리랑 같이 놀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아이를 따돌렸거든요. 월화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모든 사람은 소중해. 어머니가 그러셨어. 월화는 다른 아이들을 말리고 그 여종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종과 친구가 되어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글을 배우고 싶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월화는 궁궐에서 마음씨 좋은 아이로 유명해졌어요. 월화가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그녀에게 본격적인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직접 백성들의 삶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월화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지.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야. 어머니는 월화를 데리고 한양의 가난한 동네를 직접 돌아보았어요.
제대로 끼니를 못 차리는 가족들,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글을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월화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깊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추위에 떨며 구걸하는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월화야,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지금도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 어머니는 월화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점심을 그 아이에게 주라고 했어요. 월화는 기꺼이 그렇게 했고 그 아이의 밝아지는 표정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월화는 이 경험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월화의 공부 방법은 남달랐어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농업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상인들과 만나서 장사의 실상을 파악했어요. 수공업자들과 대화해서 그들의 기술과 고민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농사 짓기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글쎄,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가장 힘들지. 비가 와야 할 때 안 오고, 안 와야 할 때 와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한 덕분에 월화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특히 백성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훗날 월화가 큰 일을 할 때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월화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난 할머니는 약값이 없어서 아프신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셨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습관을 기른 거죠. 월화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총명함은 이미 궁궐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때로는 어른들도 깜짝 놀랄 만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복잡한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여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자신이 더 힘든 일을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아무리 달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무거운 빨래를 해야 해. 나는 더러운 뒷간을 치워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월화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밥을 짓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청소하는 일이 없으면 궁궐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어요? 빨래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서로 자신의 일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 모든 일이 더 쉬워질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종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화해했어요. 그들은 그 후로 서로 도와가며 일했고 궁궐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월화를 지혜로운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월화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월화야, 내 생각은 어떠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월화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것이었어요. 월화의 명성은 점점 궁궐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궁궐에 정말 현명한 젊은 아가씨가 있다더라.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는 어른보다 뛰어나다고 해. 월화가 18살이 되던 해 궁궐에 새로운 관상가가 찾아왔습니다.
이 관상가는 어머니의 운명을 정확히 예언했던 그 유명한 관상가의 제자였어요. 이름은 혜안이라고 했는데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혜안은 어릴 때부터 관상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스승이 죽기 전에 모든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했어요. 또한 스승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본 가장 놀라운 관상은 그 여종의 관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관상을 가진 사람이 그 후손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내 사명이다. 혜안은 스승으로부터 20년 전 여종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고 그 일이 자신의 관상학 공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어요.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그 여인의 관상은 평생 본 것 중 가장 신기한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얼굴에 숨겨진 기운이 정말 놀라웠다고 하셨어요. 특히 눈매에서 느껴지는 자비로운 기운과 입꼬리에서 보이는 지혜로운 빛이 범상치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특별한 관상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혜안은 스승의 유언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뛰어난 관상을 찾고 있었어요. 혜안은 궁궐에 와서 여러 사람들의 관상을 보았는데 모두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관상들이었지만 스승이 말했던 그런 특별한 관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혜안은 조금 실망하고 있었어요. 역시 그런 관상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스승님 말씀대로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관상인가 보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연히 정원을 거닐다가 한 젊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은 궁궐의 하녀들과 함께 꽃을 돌보고 있었는데 하녀들이 힘들어하자 직접 나서서 무거운 물통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언니들, 제가 할게요. 이런 무거운 건 저처럼 젊은 사람이 해야죠. 그러면서 밝게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혜안이 그 모습을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여인의 자세와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을 돕는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진정한 덕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있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혜안의 질문에 함께 있던 궁궐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은 월화 마마입니다. 그 유명한 분의 따님이시죠. 정말 마음씨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거든요. 혜안은 더욱 놀랐어요. 그 유명한 여인의 딸이라고? 그렇다면 정말로 스승이 말했던 그 후손일 수도 있겠구나. 혜안은 월화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도 느껴지는 그 기운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함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혜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멀리서 본 그 여인에게서 느껴진 기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상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 혜안은 이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관상을 볼 때는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 번 자세히 관찰하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다음 날, 혜안은 용기를 내어 그 여인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먼저 월화의 어머니를 만나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부인, 저는 관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따님의 관상을 한번 봐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부인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부인의 관상을 정확히 예언했던 그 관상가의 제자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20년 전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거든요. 그때 관상가의 예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월화는 아직 어리고 순수한 아이라서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관상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부인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스승님의 유언을 따라 특별한 관상을 찾고 있는 중이라서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허락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월화에게 부담을 주지는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혜아는 월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궁궐의 조용한 정자였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월화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관상가님께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무슨 일이신지요? 월화의 목소리는 맑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혜안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월화의 눈빛이었어요. 깊고 따뜻하면서도 지혜로운 빛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풍기는 온화한 기품이 정말 범상치 않았어요. 혜안은 예의를 갖춰 인사한 후 말했어요. 마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관상을 한번 봐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마마의 어머님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분의 관상은 정말 특별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마마에게도 그런 특별함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마마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월화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허락하셨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월화가 고개를 들어 혜안을 바라본 순간 혜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관상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보다도 더 놀라운 관상이었습니다. 월화의 얼굴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첫째, 학자의 기운이었습니다. 깊은 지혜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보였어요. 이마의 모양과 눈썹의 형태가 큰 학문을 이룰 상이었습니다. 관상학에서 말하는 문창성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둘째, 통치자의 기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리더의 자질이 보였습니다. 코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가 큰 권세를 누릴 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선한 권세의 기운이었습니다. 셋째, 성인의 기운이었습니다. 깊은 자비심과 세상을 구할 마음이 보였어요. 특히 눈의 모양이 성인의 상이었습니다.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비로운 빛이 마치 관음보살 같았어요. 넷째, 스승의 기운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두고 가르침을 펼칠 상이었어요. 입꼬리의 모양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모습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 같은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다섯째, 장수의 기운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이룰 상이었어요. 귀의 모양이 장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큰 덕을 쌓을 상이었습니다. 얼굴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상이었어요. 혜안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상은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이었거든요. 심지어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많은 좋은 기운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스승이 말했던 바로 그 관상이었습니다. 아니, 스승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관상이었어요. 관상가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렇게 놀라시는지요? 월화의 질문에 혜안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마마,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마마의 관상은 정말 특별합니다. 아니, 특별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말 놀라운 관상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관상을 공부했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특별한가요? 월화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혜안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이런 중대한 예언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마는 장차 세 가지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첫째, 큰 학문을 성취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마마의 이마와 눈썹 모양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천하의 스승이 될 상입니다. 둘째, 나라의 중요한 일에 큰 영향을 미치실 것입니다. 코와 입의 모양이 큰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권세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선한 권세입니다. 셋째, 해안은 잠시 망설였어요. 세 번째 예언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거든요. 셋째는 무엇인가요? 월화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마마는 9세의 성인으로 추앙받으실 것 같습니다. 마마의 가르침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런 관상은 정말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입니다. 마치 공자나 맹자 같은 성인들의 관상과 비슷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월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머니를 도와 궁궐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전부예요. 성인이라니 그런 큰 사람이 될 그릇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해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제가 30년 넘게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입니다.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마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시느냐입니다. 관상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니까요. 월화는 해안의 예언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깊이 생각했어요. 월화야, 어머니도 예전에 그런 예언을 들었단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결국 현실이 되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였어. 예언을 듣고 교만해져서 게을러졌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 그런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월화야, 성인이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예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란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월화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언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겠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의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월화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지만 해안의 예언을 들은 후 더욱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철학과 역사,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해 깊이 연구했어요. 하지만 월화의 공부 방법은 남달랐습니다.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당시에는 여성이 학문을 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월화의 어머니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스승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월화의 첫 번째 스승은 성리학의 대가인 김학사였어요. 그는 처음에 여성 제자를 가르치는 것을 주저했지만 월화의 총명함을 본 후에는 기꺼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제자는 처음 봅니다. 성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학문에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김학사는 월화에게 경전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월화는 단순히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항상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경전에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구나. 인정이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야. 하인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말이다. 이런 식으로 월화는 항상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켜 생각했어요. 김학사는 이런 월화의 자세에 감탄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지식을 쌓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월화는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는구나.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다. 두 번째 스승은 역사학자인 박 박사였습니다. 그는 월화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월화는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선생님, 왜 어떤 왕조는 오래 지속되고 어떤 왕조는 금방 망하는 걸까요? 그것은 통치자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통치자의 나라는 오래가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통치자의 나라는 금방 망한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그렇다면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또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월화는 이런 가르침을 들으며 좋은 리더십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런 리더가 되어 백성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스승은 경제학에 능통한 이판서였습니다. 그는 월화에게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들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마마, 정치와 경제는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야 나라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가난하면 나라도 흔들립니다. 월화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의 실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의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수확량을 늘리고 상업을 활성화시켜서 물건이 잘 팔리게 하고 수공업을 발달시켜서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게 하는 것 등이 있어. 또한 세금을 적절히 거두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월화는 이런 지식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월화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어요. 아침에는 경전을 읽고 오후에는 역사책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궁궐 밖으로 나가서 실제 백성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을 도와보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아저씨, 농사 짓기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글쎄,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가장 힘들지. 비가 와야 할 때 안 오고 안 와야 할 때 와버리니까. 그리고 병충해도 문제고 세금도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요? 날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고 병충해 방지법도 가르쳐 주면 좋겠어.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대화를 통해 월화는 백성들이 진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스승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배우는 학생은 처음입니다. 정말 천재가 틀림없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월화가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궁궐 근처의 가난한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화는 즉시 그 마을로 달려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의원님, 어떤 병인가요? 열병의 일종인데 영양 부족과 위생 불량이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월화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털어서 약을 사고 깨끗한 물과 음식을 마련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음식을 익혀서 드시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그러면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며칠 후 전염병이 잡혔고 마을 사람들은 월화에게 정말 고마워했어요. 마마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월화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월화의 학문 실력은 이미 당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쓴 글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백성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통치자라는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글에서 월화는 진정한 통치자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통치자가 되는 것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인이고 통치자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통치자에게 권력을 준 것은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만약 통치자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권력을 사용한다면 하늘이 그 권력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사상이었어요. 임금님께서도 이 글을 읽고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깊은 사상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이 글을 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임금님은 월화를 궁궐로 불러 직접 만나보기로 하셨어요. 월화가 임금님을 아련하는 날, 온 궁궐이 긴장했습니다. 여성이 임금님과 직접 학문적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월화야, 내가 쓴 글을 읽어보았다. 정말 훌륭하더구나. 특히 통치자는 백성을 섬기는 존재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 과찬이십니다. 전하, 저는 그저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솔직하게 적었을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월화는 잠시 생각한 후 정중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굶지 않고 병들지 않고 억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치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은 이 대답에 크게 감동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답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직접 백성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궁궐에만 있으면서는 백성들의 실제 삶을 알 수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월화의 이런 답변에 더욱 놀라셨어요. 이론만 아는 학자가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임금님은 월화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월화야, 내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라를 위해 써보겠느냐?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 월화는 기꺼이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월화는 즉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농민들의 집을 방문하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관리들과도 만나서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월하는 백성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친 후 월하는 백성을 위한 10대 정책이라는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들은 모두 백성들의 실제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첫 번째 정책은 전국에 무료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육이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의료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병든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정책은 농민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빌려주고 농기구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책은 상업 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점을 막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책은 수공업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은 교통 개선 정책이었습니다. 길을 잘 만들어야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고 물건도 잘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책은 치안 강화 정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둑이나 강도를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정책은 재해 대비 정책이었습니다.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정책은 세금 개선 정책이었습니다.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열 번째 정책은 여성과 아이들 보호 정책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홀어머니와 고아들을 도와야 합니다. 월화의 정책 제안은 임금님과 대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구나.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 백성들의 삶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임금님은 즉시 이 정책들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정책을 한 번에 시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차례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된 것은 무료학교 정책이었어요. 전국 주요 도시와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된 것은 의료 지원 정책이었어요. 각 지역에 의료소를 만들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된 것은 농민 지원 정책이었어요. 국가에서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저렴하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정책들이 시행되자 백성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 우리 아이도 이제 글을 배울 수 있게 됐고 병들어도 치료받을 수 있어. 이런 정책을 만든 분이 누구야? 월화 마마라고 하시던데 정말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전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월화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월화 마마께서 만든 정책 덕분에 우리 아이가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월화 마마 덕분에 아픈 할머니가 치료받으셨어요. 월화 마마는 진짜 백성을 위하는 분이에요. 월화 마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더욱 겸손해졌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성들께서 잘 따라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임금님과 대신들께서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겸손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월화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30세가 된 월화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관리들과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매주 한 번씩 강연을 열어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권력은 봉사를 위한 도구이지 지배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학문을 하는 목적은 자신을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권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항상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궁궐에만 있으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젊은 관리들은 월화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자세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출세만 생각했는데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화 마마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월화의 가르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지역의 관리들도 월화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을 더 잘 돌보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전국적으로 정치가 깨끗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더욱 나아졌습니다. 요즘 관리들이 예전과 달라졌어. 그러게 백성들 말도 잘 들어주고 억울한 일도 잘 해결해 주더라. 다 월화 마마 덕분이야. 월화가 35세가 되던 해 관상가 해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7년 전에 놀라운 예언을 했던 그 관상가였어요. 마마, 17년 전 제가 한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마께서는 이미 큰 학문을 이루셨고 나라의 중요한 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관상가님의 예언이 맞았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해안은 월화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했어요. 마마, 사실 제가 본 것 중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마마의 가르침이 수백 년 동안 후세에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직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월화는 해안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후세에 전해진다면 더욱 좋은 내용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글로 남겨야겠군요.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월화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통치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봐야 합니다. 두 번째 책은 진정한 리더십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부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 책은 학문하는 자세였어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공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책은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천한 신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변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여성의 지혜였어요. 이 책에서는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성들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이 모여야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베껴서 읽었어요. 특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비라는 책은 모든 관리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여겨졌어요. 학문하는 자세는 모든 학생들이 읽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월화가 40세가 되던 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사신들이 조선에 왔는데 그들이 월화의 책들을 보고 크게 감동한 거예요. 이런 깊은 사상을 가진 분이 조선에 계신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가르침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 사신들은 월화의 책들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가져가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월화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래서 월화의 책들이 중국으로 전해졌고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에 이런 훌륭한 사상가가 있었다니. 이 책들은 정말 보물 같은 가르침이다.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월화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일본에도 이런 좋은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월화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책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월화의 가르침은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서쪽 나라들에서도 월화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방에 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월화는 어떤 나라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가르침을 나누어 주었어요. 지혜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국경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월화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동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상가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어요. 하지만 월화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은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단다. 다만 항상 다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스승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셨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야. 어머니의 가르침, 스승들의 지도, 백성들의 신뢰, 임금님의 지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월화는 5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현장을 다니며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백성들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시골을 돌아다니며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즘 농사는 어떠세요? 새로 시행된 정책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이런 노력 때문에 월화가 만든 정책들은 항상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백성들의 실제 필요에서 나온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덕분에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태평성대가 또 있을까? 다 월화 마마 덕분이지. 월화가 58세가 되던 해,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대작인 미래를 위한 지혜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았어요.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정의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시기, 분노와 미움이 있는 한 세상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교육시키면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월화의 모든 지혜와 경험이 집약된 작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책이다. 이 책은 보물보다도 귀한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월화가 60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임금님부터 가장 가난한 백성까지 모두가 월화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장례식 날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우리나라에 큰 별이 떨어졌다. 이런 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화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가르침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그녀의 책들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더 멀리 서쪽 나라들까지 전해졌습니다. 특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비라는 책은 동아시아의 많은 통치자들이 필독서로 삼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지금도 경영학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안의 세 번째 예언이 완전히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월화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나도 그녀의 가르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현재까지도 월화의 책들은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월화가 세상을 떠난 후 관상가 해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2번의 놀라운 관상을 보았다. 어머니와 딸의 관상이었는데 둘 다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관상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어머니는 천한 신분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갔고 딸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었다. 관상은 단지 그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이 이야기는 관상가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어요. 진정한 관상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한 관상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월화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교훈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첫째,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월화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항상 백성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둘째, 겸손함은 가장 큰 힘입니다. 월화는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지만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진정한 지혜는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월화는 책을 많이 읽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한 것이었어요. 이론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넷째, 좋은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월화의 가르침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기본 원리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여성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월화가 살던 시대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때였지만 그녀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큰 업적을 남겼어요.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누구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교육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월화의 어머니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월화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한 세대의 교육이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현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월화는 항상 백성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떠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여덟째, 연속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좋은 업적이 딸에게 이어져서 더 큰 업적으로 발전했어요. 한 사람의 노력이 다음 사람에게 이어질 때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천한 여종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변신했고 딸은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겸손함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또한 두 사람 모두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궁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웠고 딸은 평생 현장을 다니며 백성들에게서 배웠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어머니와 딸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관상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은 예언 자체의 힘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이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언은 단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것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도 후세에 전해질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며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입시다. 누구에게나 숨겨진 보석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가능성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 이야기 속 여인들처럼 아름다운 기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한 관상가의 놀라운 발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지혜를 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선시대 여종의 딸이 이룬 더욱 놀라운 운명 역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관상가의 또 다른 예언이 현실이 되어 가는 과정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딸까지 두 대에 걸친 놀라운 변화와 그들이 보여준 겸손함과 나눔의 정신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월화가 보여준 현장 중심의 리더십, 끊임없는 학습 정신,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또한 관상가 해안의 예언이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월화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졌고 권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어머니와 딸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르침의 전수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겸손과 나눔의 정신이 딸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더 큰 꽃을 피웠어요.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가치관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월화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또한 월화가 평생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현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일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이런 교훈과 희망이 담긴 옛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